네, 고성호 칼럼 국면 전환은 해야 한다. 예, 이런저런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이게 이제 5년 임기니까 2년 6개월 되는 날이 임기 반환점이죠. 그게 11월 10날입니다. 11월 10날. 근데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전후해서 뭔가 뭐 국면 전환을 위한 뭐 인사가 있을 거다 하는 등등의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할 땐 하더라도 미리부터 이렇게 인사하면 당장 일할 사람들이 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래서 인사는 늘 보안이 생명이고 하게 되면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 바람들을 피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내 사전에 없다. 나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자르는 그런 식으로 나 인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요구한 김건희의 여사 라인?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갖고 와라. 그렇게 루머 때문에 사람 자르는 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개편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국면 전환은 필요해요. 어떤 국면 전환이냐? 제가 한두 차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국면 전환이냐? 2년 반 동안 내내 공격만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수비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방어적 국면, 수세적 국면,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건 피해야 됩니다. 방어하다가 끝나는 정권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 2년 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방어하고 수비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도 대통령이 정부가 이뤄낸 성과가 매우 크고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국면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격받아서 방어하고 수비하는 수세적인 국면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세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공세로 전환하자. 공세로 전환을 해야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되면 공격권을 저 종북 주사파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북 주사파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다가 내일은 김건희 여사 공격했다가 뭐 모레는 또 이간질을 했다가 공격의 시점과 공격의 방식을 공격하는 쪽에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받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 대통령 막아로 갔다가 김건희 여사 공격하면 또 김건희 여사 수호하러 갔다가 당정 이간질을 하면 또 이간질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갔다가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공방의 주도권은 공격하는 쪽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의 타이밍, 공격의 방식을 공격하는 쪽이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수비만 하고 다니다가 10번 잘 막았는데 한 번 뚫리면 속 무너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마침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선거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정부 여당인데 선거가 없지 않냐 내년은. 그러니 정말 우리 마음껏 한번 해볼 수 있다. 우리가 공격하자. 우리가 공격하면 비록 숫자는 좀 부족하지만 공격의 시점, 언제 공격할지, 어디를 공격할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공세를, 수세를 공세로, 수비를 공격으로 이렇게 국면을 전환하자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우리 쪽에 설사 약점이 있더라도 그걸 방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수비하고 수세적인 국면을 공격하는 공세적인 국면으로 바꿔내려면 뭘 해야 될 거냐? 뭘 해야 될 거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제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내각을 재정비하고 그걸 통해서 당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2년 6개월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전과 각오를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함께하자고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면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할 거냐? 이재명이 재판 다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가 몇 년형을 받을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유죄가 확실시 되지만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실시 되지만 막상 판사가 두드려야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 없어요. 11월 15일도 지켜보고 11월 25일도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그 판결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그 동료와 패닉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잘 준비된 수비를 공격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는 국면 전환의 패키지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점상 12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연말연시 분위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인사청문회인데요. 그걸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이야 그냥 바꾸면 되지만 내각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또 바꿨는데 뭐 낙마자가 생긴다거나 하면 곤란하다 이건데 그 인사청문회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진숙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진숙이 스타되고 김문수 인사청문회 통해서 김문수가 대권주자로 도약하잖아요. 겁낼 거 없어요. 정말로 확실한 자유파 그리고 흠결 없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만 발탁해서 배치하면 인사청문회부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청문회 부담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좌파들의 치열한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김문수처럼 대권주자로 도약하고 이진숙처럼 자유파의 스타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인사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국면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이것을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도적 국면 전환은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